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네, 단독 또 취재의 상징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뭐 힘차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항상 네. 힘차죠. 아유,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이 다니신 거죠? 네, 많이 다니고 어제는 의총이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 33분부터 취재가 시작이 돼가지고 새벽 1시까지 통화하고 어제 제가 통화한 민주당 의원이 15에서 한 20명가량. 그런데도 진짜 정말 스펙타클한 밤이었습니다. 네. 네.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예, 오늘 좀 한번.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의 속내가 상당히 궁금한데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도 정해졌고요. 네. 26일 화요일 오전 네. 10시입니다. 네. 유창훈 판사 담당 판사인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의 그 이 판결에 비해서 이분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를 이제 반추해 보는 게 언론의 이제 흐름이고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법조 기자들 쭉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제 작년에 그 법조 안에서 특히 이제 법원 안에서 우리가 뭐 영장 자판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청구가 돼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법원이 너무 검찰에 대한 견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조가 좀 바뀌어서 건 바이 건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분이 지난 시기에 어떤 판결을 했던 것과 관계없이 이번 사안을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치권 민주당 안에서는 51대 49 알 수가 없다는 거죠. 51대 49로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국회 안에서 이분이 매우 상식적 판단을 하는 분이고 특히 뭐 이제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강래구 상임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지만 또 그리고 누구죠? 그 박영수 특검 관련된 것은 또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고 뭐 좀 왔다 갔다 해서 특히나 이제 지난달에 그 이성만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 그 구속영장 청구가 윤관석 이성만 돈봉투 사건이죠. 송영길 네.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것도 기각이 됐어. 근데 이제 전부 다 건바이 건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다만 네. 민주당 안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을 해온 판사인 만큼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대 49 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 정확하게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거냐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단식 중이니까요. 네. 오늘은 23일 차입니다. YS하고 이제 날짜가 같아졌는데요.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근데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는 걸석 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서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베드 침대를 타고 가든지 근데 가야 된다. 안 갈 수는 없다. 만약에 안 가게 된다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안 나오게 되면은 네 직접 가서 갑자기 강제 추인을 한다. 그렇죠 강제 구인 구인이죠. 예, 강제 구인을 하게 되는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강제 구인을 하게 되는데 한 차례 정도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나온 검찰의 입장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긴 네. 한데 아마도 26일 날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이재명 우세한 대표 것 쪽에서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 제가 계속 방금 전까지도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답변이 안 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는 26일 날 출석한다는 보도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출석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 일부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혼돈의 민주당 어제 밤 10시까지 의원총회 이어졌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총장 대변인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 민주당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험악하고 고성의 육두 문자에 의원들끼리 욕설에
격분, 격앙 뭐 그런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른 의원이 이제 발언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서른 의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 돌이 있었으면 돌 팔매가 날아갔을 분위기였다. 이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였군요. 예,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밖에 뭐 장철민, 오영환 뭐 이런 의원들이 얘기를, 김종민 의원. 근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이 부실해서 공감을 많이 못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중간에 들어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핵심은 홍영표, 전해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혀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예. 이런 신문으로 불리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거의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어제 저도 취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원들이 격분한 상태니까 그 화를 또 제가 다 받아서 전화를 들으면서 또 취재를 해야 돼서, 야 진짜 기자도 극한 직업이다. 이 참 비천하고 비루한 노동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늘 막 장윤선 기자에게 화를 내는. 아니 장 기자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하튼 어제 한 11시 반경에 끝났습니다. 근데 세 차례였어요. 본회의 끝나고 바로 시작해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가운데는 최고위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지도부 회의 한 번, 그리고 원래 9시에 하려고 하다가 수년돼서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또 한 번. 그러니까 세 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게 뭐냐? 이것은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가결 선포 직후에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밝혔지만 사퇴하겠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체 169명 가운데 29표의 반란, 이렇게 언론들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20을 빼면 149니까 29표가 반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40명, 전체 169명 가운데 140명은 29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원래 원내대표들이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본회의 표결할 때 반드시 표계산을 해요. 이건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법안도 그렇고 또 사람 문제도 그렇고 똑같이, 이 체포동의안은 또 의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표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가결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원내 전략의 실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69석이나 있지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 결론이 났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협조한 거 아니냐, 왜 이런 판을 만드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사퇴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의 때도 박광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해서 의원들 간에 말 똑바로 해라, 그만둔다는 거냐 아니냐,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상당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고요. 이 광경을 지켜봤던 한 다선 의원은 저한테 진짜 오랫동안 제가 민주당에서 일했지만 오늘처럼 힘든 날 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 의견을 낸 마지막에 11시 밤 11시경에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의원들이 연서명을 해서 사퇴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그러면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이 뭐 내홍 격화, 대혼란, 붕괴 위기, 뭐 이렇게 친명과 비명의 갈등 구도를 1대1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의석수를 설명드린 대로 29대 140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면 지금의 이 갈등 구도 자체가 동수 갈등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각 개파의 수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결표 던진 29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전체에서 규정을 하냐면 가결파 29인의 실패한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9명이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검찰 쪽 판단을 동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29명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도 가결을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판단 속에서 가결 투표를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격렬하게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러다가 같이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민주당의 분당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 전에와 단식 후가 좀 다르고요. 단식 이후에 상당히 부표로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호소문. 예, 네. 호소문에 때문에 아니 갑자기 저거를 왜 내냐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알아서 부표를 찍었을 텐데 저 메시지를 왜 냈겠냐 이 메시지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분위기에서는 민주당이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분당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당 내부의 의견이고요. 어제 상당히 큰 파문이 일긴 했지만 경랑 속에 그래도 차분하게 질서 있게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내부에서 단단하게 판정리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깨지지 않는다. 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무소속인데 이번 가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뭐 정보지를 통해서도 조금 돌았던 내용인데요. 네. 즉 복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편향적인 당 운영 의사가 없고 총선 TF 구성도 의원들이랑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단식하는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지? 이제 의아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신동근 의원이 의원들 단텔방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 통합비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정례적으로 지도부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요 맥락은 핵심은 공천이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비명계가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을 받는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고 혹여라도 이 가결 이후에 혹은 부결되면 또 다른 상황이지만 대표가 유고가 됐을 때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당을 좀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그룹이 이제 바로 그 29명 그룹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 민주당 안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하튼 이런 제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없다.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그것을 협상 결렬로 간주하고 29명이 가결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박광원 원내대표는 원래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소수의 반대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거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민주당은 극렬 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원 그 국민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공천 후보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경선을 기본으로 하기 네. 때문에 이랬을 때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29명이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박광원 대표가 원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당에서 이런, 그렇게 본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복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로 이제 예.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데 어제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분 이상 읽어 내려간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내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막 고성도 쏟아졌고요. 그러니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발 정리하려고 좀, 했지만 네. 정리가 잘 안 되게 됐는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끝내 읽지 못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서 전문이 여러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이거 다 읽었으면 1시간도 넘었을 거다. 그런데 대체로 그냥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원래 대체로 제한 유지하면 길면 5분. 과거에 제일 길었던 분이 8분 정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 한 30분씩 하니까 너무 길다. 간단하게 그냥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제한 유지만 얘기하면 되지. 뭘 저렇게 길게 약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결국 정치가 목적 아니냐. 민주당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안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그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죠. 그리고 법조 기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이렇게 세 가지가 큰 덩어리인데 이 중에서 이 위증교사를 넣은 게 이게 증거인멸 혐의를 통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이제 법조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 건데 이걸 왜 여기다 넣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핵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유엔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 범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계 안팎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 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이게 금액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네. 법원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증언만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전문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렇게 확약해서 말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비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양이 많은데 조금씩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런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뜻이 완고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때냐라는 비토가 좀 나오는데요. 너무 엄중낙연식의 선문답 같은 답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의 그 어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컨대 검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단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단히 중립적 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자면 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 구계자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냐. 그 당원의 한 사람이고 당의 원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일 보듯이 얘기할 수 있냐. 섭섭하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분 원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맞붙었던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유고 상황이 되면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가 와서 실제로 당 내부에 무슨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은 비명계에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어제 정말 슈퍼데이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표결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거의 발언조차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총리도 어제 그 총리실 직원들에게 지금과 같이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음이 입장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아직 뉴욕에 계신데요. 해임 건의안 불수용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는 어찌됐든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특히 이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 외압 논란 등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국정 난맥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총리 해임 결의안 까지 채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르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아무런 그 배려, 존중, 뭐 의식, 신경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는 상태다. 무시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가 무슨 결정을 하든 행정부는 개념치 않고 하던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25일에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신임 장관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도 명절 들어가기 직전에도 예정돼 있기도 한데 민주당 지금 원내 지도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준비 또 이균용 특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 어떤 상황입니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결 의지가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새로 지금 추천된 후보자 세 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고 있지만 아마도 상당한 격돌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원내대표 선출한다는 것이고 선관위를 출범시켜서 후보 추천을 받고 그리고 선출을 할 텐데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월화수 중에 하루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뭐 이균용 후보자 그다음에 또 이 세병 그 원내 그 관련돼서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원내 수석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 원내 지도부를 꾸리고 대응한다는 방침인 걸로 보입니다. 빠르면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사이 뭐 급하게 워낙 지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비상한 시국에 비상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투표가 월요일 정도 있지 않을까요? 장 기자님 여기서 궁금한 게 박항훈 원내대표를 대체하는 이제 이 혼란한 시기에 수습해야 될 원내대표인데 거론되고 있는 인물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몇 분 여쭤봤더니요. 그 일단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내년 총선이 긴박한 상황이니까.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이 원내대표의 잔을 받아든다는 것은 이게 독배이기 때문에 그 서로 좀 안 하려고 하시는 주저주저한다. 서로 좀 주저주저하는 분위기고. 이거 그래도 뭐 자천타천으로 그런 나오겠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비명계 지난번에는 어떤 그 친명 지도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비명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마도 원내 지도부도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해보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 관측은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장선거 성격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예전 같으면 벌써 뭐 할 텐데. 지금은 아무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분이 없다. 다만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석패했던 홍익표 의원. 근데 이제 이분이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면서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막 해서 예.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홍익표 의원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원내 4선, 3선 중에서 누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 또 표결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검사 탄핵인데 네.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그 주시면. 핵심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아시죠? 그 탈북자 출신의 유성 씨. 네, 한입뉴스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과 관련돼서 실제로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환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입니다. 이제 이분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관련해서 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보복 기소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네. 아예 징계 청구를 안 해버리면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니까 전부 검찰총장한테 줄 서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냥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갔던 거 아니냐. 이게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 이번에 바로 잡겠다. 그리고 이 안 검사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라임 사태 그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회장한테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검사 이런 등등 문제적 검사가 있을 때마다 건건이 아주 일상적인 탄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안동환 검사 하나만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정 검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검사가 발견이 되면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복 기소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인용이 된다면 5년 동안 공무원을 못하게 되고요. 변호사로도 5년간 활동이 금지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관련 소식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입당을 하고 서로 뭐 합당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아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특히 그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한번 국회의원 하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와서 모자 바꿔 쓰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를 어떻게 이 사람을 중도 외연 확장의 표징으로 그리고 또 1호 영입 대상으로 할 수 있냐. 이거 좀 부끄럽다. 정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절더러 좀 얘기를 해달라고 네. 부탁하는 국민의힘 누군가가 말씀을 국민의힘 해주시네요. 원내위원장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세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네. 이런 세 분들에 대해서는 정작 포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왜 밖에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처럼 이런 기회주의적 행보를 하는 사람은 포용적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이중잣대를 과연 보수 정치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시대전환을 함께 창당했던 이원재 전 공동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이것은 창당 정신과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탐욕과 협잡만 남은 우리 정치의 추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